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국경 검역의 최일선인 인천국제공항 검역사무소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몰래 불법 휴대 농축산물을 반입하려는 여행객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6월부터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하지만 불법 휴대 농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여행객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밀착 취재를 통해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의 적발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연일 북색통을 이루는 인천국제공항. 여행객들 사이로 검역 탐지견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온 여행객들의 수화물에서 불법 휴대 농축산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이나 몽골 등 ASF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은 일제 검사 대상입니다. 한 중국인 여행객의 수화물을 열자 과일부터 돼지고기로 만든 육가공품까지 각양각색의 불법 휴대 농축산물이 쏟아집니다. 해외 여행객들은 반드시 입국 전에 휴대 농축산물을 갖고 있는지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여행객은 이렇게 많은 농축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몰랐다고 우깁니다. 但是他们也没有说呀，你看他全是韩语啊。有中国语？为什么？没有，有中国语。出国的时候，您的是不是您出国的？ 검역관들은 중국 등 ASF 발생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휴대물은 더욱 꼼꼼하게 살핍니다. ASF 발생국의 돈육 가공품은 모두 반입금지 대상인데 혹시라도 돼지고기가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에 고기 들어있어요, 선생님? 고기가 야채만 있어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고기 있잖아요. 압수한 농축산물을 보관하는 냉동고를 열어보니 축산물뿐 아니라 열대과일도 수북합니다. 불과 2, 3일 동안 압수한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소세지나 사과, 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소세지, 고기 가공품, 그다음에 이제 과일로는 뭐 망고, 슈가애플 같은 이런 제품들 많이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나 이런 데서는 또 쇠고기나 돼지고기 육포가 좀 유명해서 많이 가지고 오시는 편입니다. 네. 농축산물을 불법으로 가져오는 건 주로 외국인이지만 휴가철엔 한국인도 종종 적발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열대과일 등을 기념 삼아 가져오다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최근엔 반입금지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면서 예전보다 내국인 위반 사례는 줄었습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는 그걸 좀 몇 번 갖고 왔어요. 망고라던가 이런 거. 근데 흙 묻은 거라던가 생과일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럼에도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전국 공항만의 불법 휴대 농축산물 적발 건수는 월 평균 2만여 건에 달합니다. ASF 전파를 막고자 과태료를 대폭 인상시킨 6월 이후론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만 지금까지 19건에 달해 검역 현장은 휴가철에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식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국경 검역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국민과 여행객들의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불법 휴대 농축산물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되는 모습을 밀착 취재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검역 현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먼저 실제로 공항 현장을 취재했을 때도 이 농축산물 반입이 눈에 띄던가요? 네,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설마 외국에서부터 농축산물을 누가 얼마나 가져올까 싶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뭐 사과 1개 정도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캐리어 한두 개를 농축산물로 가득 채워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적발 건수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들이 전국의 공항과 항구로 가져오는 불법 휴대 농축산물은 올해만 14만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월 평균 2만 900여 건이 적발되는 겁니다. 압수해 폐기하는 물량도 엄청난데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폐기된 농축산물만 총 296톤인데 농산물 중에선 열대과일의 대표격인 망고가 43톤, 축산물 중에선 소시지가 47톤으로 두드러집니다. 네, 그런데 여행객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법 농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까요? 다양한 나라에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반입금지 식품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멀리 여행 갈 때 김치나 김을 챙겨가듯이 중국인들도 고향 음식을 꼭 챙겨간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여행을 다녀본 사람은 어떤 음식을 가져가면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한국에 처음 여행 오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입금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설마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목격한 모습인데 생과일을 여행 기념으로 가져오고 싶어서였는지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가지고 왔다가 철저하게 검역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화장실로 버리러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모두 적발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모르고 가지고 왔더라도 잦은 신고만 제대로 하면 과태료 없이 그냥 압수만 당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미리 신고하지 않고 입국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축산물의 경우 ASF가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 6월부터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ASF 미발생국이거나 발생국이더라도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나 닭고기 등으로 만든 육가공품을 가져왔을 때는 100만 원. 만약 ASF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가져왔을 때는 과태료가 한 번만 걸려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축산물보다는 약하지만 과일 같은 반입금지 식물을 가져오면 1회에 10만 원이고 누적되면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네, 생각보다 과태료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이후에는 효과는 좀 있습니까? 네, 6월부터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 이후로는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만 해도 지난 7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건수가 2,900여 건이었는데요. 휴가철 여행객이 급증하는 7월이라는 시기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25% 정도나 감소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ASF 발생국의 돈육 제품 같은 경우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건 2번, 돈육 제품이 아닌 축산물이나 ASF 미발생국의 축산물이 적발된 100만 원짜리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14번입니다. 얼핏 보면 위반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건 과태료가 높다 보니까 아예 가져오지 않거나 가져왔더라도 현장에서 잦은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나서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인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외 농축산물을 통해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퍼질 경우 우리 국민 식탁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검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석이 벌써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수농가들은 요즘 추석 대목장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요. 올 추석은 예년보다 열흘가량 빨라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과수농가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수요기획 추석 대목을 잡아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과, 배의 추석 대목장 분위기를 김인경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숫기 조절이 만만치 않다. 추석 대목장을 맞아 사과배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 농가와 유통업체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올 추석은 지난해보다 11일이나 빠른데 기존의 정상 숫기대로 출하했다간 대목장 막판에 물량이 홍수출하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배 주산지 농가들은 전체적인 물량은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추석이 이른 탓에 대과를 출하하기 쉽지 않은 데다 뒤늦은 가을 장마로 색택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장의 핵심은 도매시장 출하 시기 조절. 전체 출하 물량 가운데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대목장 때는 출하 시기에 따라 또 같은 날이라도 경매 시각에 따라 평균 경락값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주산지마다 출하량이 몰리지 않도록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과 충북, 경북의 사과 주산지에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과 선물 세트 출하를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탐색하는 중입니다.
분산 출하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뭐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좋은데 실제로 지금 추석 대목이 지금 짧습니까? 네. 기간이 유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올 추석 선물용 사과 주력 품종은 홍로입니다. 만생종인 후지는 출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 경락값은 홍로 상품 5kg 한 상자가 29,612원인데 올 추석 대목 사과값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수가 많다는 게 유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농가의 출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도매시장에선 사과의 경우 빨리 착색되는 중소가부터 출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명절용 사과는 모양새와 빛깔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해서입니다. 배 주산지에선 추석 주력 품종인 신고의 숫기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색택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이른 추석 탓에 알맞게 익지 않은 과를 출하할까 우려돼서입니다. 당도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하가 집중되는 9월 첫째 주에는 당도가 더 올라갈 것이란 게 산지의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추석엔 신고 특품 7.5kg 한 상자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이 잘 된 대과는 한 상자당 3만 5천 원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 역시 선별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겉면에 잔흠집이 없고 과형이 매끄러우면 중소과라도 더 높은 경락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소과의 경우 15kg들이 상자로 포장해 출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7.5 작업을 하고 나면 네. 30개짜리 29개, 30개가 남아. 그런 것들은 15kg로 작업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소비가 되게끔. 유통 전문가들은 추석 대목에 제값을 받으려면 사과배 농가들이 막바지 품위 관리와 출하 시기 조절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친환경 인증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 농어업법 개정안이 어제 공포됐는데요.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낮아진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얼마만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가공식품에도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경우 그와 관련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신뢰를 높이고 친환경 농식품 가공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선 무농약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에도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혼합해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이라는 인증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습적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 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는 5년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 위반자에겐 위반 행위로 얻은 판매 금액의 최소 5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친환경 인증 사업자가 인증 기준 등을 위반해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 압류 조치를 내리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강화됩니다. 인증기관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3회 연속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 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 이상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수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쓸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친환경 인증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존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결과 중심의 그런 친환경 농업을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성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생태 환경 보존의 실천 과정 중심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의 이제 신뢰를 회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좀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친환경 농어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을 거쳐 1년 뒤인 내년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얼마나 신뢰를 되찾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계획 세운 분들 많을 텐데요. 해마다 벌초나 성묘 시기가 되면 예촉이나 벌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라져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초 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과 예촉이 벌쏘임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가 시작되면서 예촉이 벌쏘임 사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예촉이 관련 사고는 총 57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촉이 안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31%가 9월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9월에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추석을 앞둔 9월에 주로 벌초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초 작업을 주로 하는 50, 60대 중장년층 남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증상은 예초기의 날에 피부가 찢기거나 베이는 부상이 406건으로 전체 사고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골절 7%, 튀어오르는 돌 등에 의한 안구 손상 4% 순이었습니다. 안전모와 보호안경,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에는 예초기를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작업 중에 풀이 칼날에 잠긴 경우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난 뒤에 불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벌쏘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년에 비해 추석이 빨라져 늦여름에 벌초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7만여 명. 이 중 벌쏘임 환자의 55%가 8, 9월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의 산란기인 8, 9월에 벌의 개체 수도 많아지고 공격성이 커져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곧장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벌초 땐 벌이 공격성을 보이는 검고 어두운 색은 피해 흰색 등 밝은 옷을 입는 게 좋고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경우엔 팔을 휘두르는 등의 벌을 흥분시키는 행동은 자제하고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2019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중 가을무와 가을 배추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10개 시군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은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 또는 지역 농협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역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노지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품목의 주 출하기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가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9월 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과 전통시장입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고사리와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과 안내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도 서부청사에서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9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와 로컬푸드 직매장, 농업 사회적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9개 공공기관의 구내 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로컬푸드 매장과 사회기업이 참여하는 중소농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기념품 및 부식 서비스,
명절 선물 등의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등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특별 방역에서는 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도내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통해 입도하는 입도객과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축산 관계자와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소독을 거쳐 병원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